자, 다음은요. 뭐 키워드가 아니고요. 뭐 기사가 바로 있는데 이어가 보죠. 뭐 검찰 수사 관련된 오늘 뭐 중간중간에 패널분들께서 언급하셨거든요. 뭐 그 내용들 이어가 보죠. 오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참전에 검찰 야권 빅2 동시 조사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야권 빅2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수사 가고 있다라고 뭐 민주당조차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책임자라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검찰은 그렇게 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전직 대통령이 내가 책임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 보면 내가 최종 승인 최근에 입장 발표했는데 맞대응 나서며 조사 필요성이 부상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야당 당대표와 전직 소속이 그 정당의 소속인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대통령실에서 펄쩍 뛰겠군요. 왜 윤 대통령이 이걸 방향을 정하냐고 그랬지만 여기는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다음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약간 맥락이 달라요.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이 기사는요. 검찰 문까지 향할까? 이르면 이번 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결정될 듯. 이거는 약간 방향을 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죠. 다음 보겠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초고속 기소한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내부 종결 가능성. 이거는 조사 안 하고 그냥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에 온 거하고 전망이 다르네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냐. 더 윗선 수사인 지금 입장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뭐 간단하게 좀 해보죠. 최영철 편집위원 윤경호 의원 이거 검찰이 좀 난감해진 건가요? 문 대통령 수사를 하려면 서훈 의원의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서훈 원장에. 서훈 원장이 검찰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하였더니 그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이 사건을 월북으로 종결하자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분명한 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진술을 서훈 전 원장이 해야지 대통령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관련 근거 없이는 대통령을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서훈 전 원장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수사를 서훈 전 원장 선에서 종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원장으로부터 오염된 정보를 보고받은 뒤에 그것을 단순히 간접적으로 그냥 승인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재가를 했다든가 승인했다든가 유동도 역할에만 그 오염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이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사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진술을 서훈 전 원장이 할 가능성은 아마 저는 매우 낮아서 아마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검찰이 서훈 전 원장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대통령도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만약에 확보하였을 경우는 달라지겠죠. 그것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훈 원장이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신 선에서 끝났다고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증거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됐을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조사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뭐 거부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일단 검찰은 내부 종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앞선 기사는 또 향하나 뭐 이렇게 보면서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 두 기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개 앞에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은요. 자, 윤경호 의원님. 검찰 글쎄요. 진짜 만약에 동시 수사 앞에서 뭐 빅2 그랬어요. 동시 수사라면 아무리 수사지만 이건 굉장한 부담이긴 하겠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예. 저는 이건 뭐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보는데요. 아까 뭐 방탄국회 얘기하는 것도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직접 대는 거를 기정사실화. 근데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거다 이렇게 딱 이게 규정을 한 거죠 지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사에서 항상 느끼는 게 검찰의 기소권, 더군다나 독점적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기소 독점권, 독점주의. 이게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 법대로를 얘기하는 분들 관점에서 모든 죄가 있음 없음을 결정하는 잣대냐.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예. 검찰이 뭔가를 파헤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냐. 파헤쳤어도 94만 원이에요, 97만 원이에요. 1인당. 아. 접대 향응 예, 받았던 누가 봐도 그건 접대나 향응을 받은 게 뻔해 보이는 현직 검사들에게 예. 그렇게 100만 원 미만의 향응이니까 접대니까 그건 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안 했던 게 그러면 법대로 법치주의에 충실해서 제대로 한 거냐. 그게 법치주의를 실현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소한 향응 접대 사건부터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조차도 과연 검찰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잣대를 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국민이 도대체 검찰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원초적인 고민과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부 종결한다 그러면 예. 지금 최경철 의원 얘기처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그러면 증언 하나로 모든 게 방향이 다 달라지나요? 그게 법을 적용하는 그 제대로 된 잣대인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를 왜냐? 이건 통치행위라고 간주를 한다면 그 통치행위조차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조차도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를 재단하는 게 맞을까?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두 분 의원께는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두 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아직 뭐 수사가 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박정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검찰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미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정사실화를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상황을? 그 단일화된 뭐 하나로 귀결된 생각들은 없고요. 예. 각자 의원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시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소환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의 소환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정치적 소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말 연초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관계돼서 그 시기가 있고 또 내년도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소환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정치적 소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환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에서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자기 입장을 다 충분히 얘기하고 10년 동안 털었는데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가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송석주 의원님,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최근의 모습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방탄 얘기를 해요. 이건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이다. 왜 그렇게 방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우선 이번 대장동 사태는 어떤 정치적인 잣대를 들여대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이고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겁니다. 그동안에 뭐 10년간을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대장동 사태가 특혜 비리 사건으로 이제 표면화된 것은 근자의 지난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때 뭐 야당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됐겠습니까? 이제야말로 그동안에 그 핵심 인물인 두 축군이 이제 구속되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적인 이런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불거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에 계속 진행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성역 없이 법대로 당초에 지난 정부 때부터 이미 여당 그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먼저 내부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잣대를 이제 다 걷어내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그 근거에 의해서 철저한 수사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 의원 발언 기회 요청은 시간이 많으셔서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칠 게 아니라 그 본인이 당사자를 하고 싶으면 검찰이 물증을 내놔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변죽만 울렸고 하나의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이고 뭐 민주당에서도 글쎄요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만 대비는 하는 것 같기도 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